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2019 그리고 2020년 공무원 면접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강의 그리고 꼭 필요한 강의로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면접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그리고 필패하지 않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필승의 법칙을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 그리고 최근의 따끈따끈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두 가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합격을 하신 분들, 필기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고 큰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 일단 필기 합격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묵묵히 공부하고 인고했던 노력에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면접은 두 번째 필기 시험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공의 사례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말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인 면탈이라고 하는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를 최대 3번까지 보았어요. 3번의 면탈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1년 또 2년 묵묵히 공부했던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신기루가 되고 사라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갖는 심리적인 공황과 허탈감, 패닉 상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정적인 사례조차도 4번째 최종 합격하여서 지방직 7급에 합격한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 삼전사기가 됐는데요. 그 과정이 본인 스스로도 정말 고통스러웠다. 견디기 힘들었다. 2번 안 되면 정말 포기하려고 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제외한다면 면접은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심지어는 추가 모집들도 많은 최근에 아주 희망적인 추세들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이 강의 잘 들으시고 면접으로서 최종 합격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준비를 하시면서 면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넓은 의미로서의 관심을 갖고 시작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은 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필기 점수가 결국 면접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없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성적 순으로 뽑는 거와 더불어서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흡을 피하고 미흡이 되어서 불합격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면 정말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필기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도 마음가짐 항상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이미 공부를 잘하는 순간 성실할 것이고 좋은 자세를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결국 또 하나의 공부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10강을 강의합니다. 제가 과거에 EBS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3강 정도, 5강 정도 이렇게 약식으로 짧게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항상 못내 좀 아쉽죠. 왜? 조금 더 꼼꼼하게 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단순한 스피치가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있고요. 공직 가치에 관한 것도 있고요.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것, 공직관 등등을 포함하여서 전문 지식도 그리고 분명히 요령과 스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면접부터 또 과거의 논술부터 다양하게 면접 준비를 해왔던 과정을 제 노하우를 한 번에 다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연 면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시작을 해본다면 그냥 한자의 사전적 의미로 보았어요. 얼굴 면자, 그리고는 접할 접자, 이을 접자인데요. 얼굴을 접하고 보는 시험이 면접 시험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얼굴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듯이 이심전심의 눈빛 교환, 아이 컨택, 그리고 들어오는 자세, 심지어는 이름을 말하는 것부터도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고 봐요. 과도하게 면접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외모가 아니면은 정말 제가 떨려서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이런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합격할 가능성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실하고도 당당한 자세라는 건 분명하고요. 아이 컨택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눈빛을 보면서 이름을 말할 때도 예를 들어 제가 정원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원상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명료하다, 단호하다, 그리고 나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면하여 만나보게 되고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인품이나 언행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과거 당나라에서도 과거 시험 등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을 최대 4가지로 보았었어요. 신, 언, 서, 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건강한 신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하는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몸의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성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있지만 눈빛부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각도, 시선 처리 잘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이 결국 이제 말인데요. 말이라는 것은 거듭 유려하고 화려한 말솜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있고 명확하고 체계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뒤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는 항상 발전적 진술의 참신성을 강조하잖아요. 우선 뭐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간 발전적으로 점층적으로 전개하는 거 좋고요. 특히 끝부분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데 문제점도 있지만 원인도 있지만 결국 해결 방안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부담 갖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현직 공무원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마치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사인을 계속 보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신언이 있고요. 또는 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글로 쓰고 또는 글씨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의하면은 그래도 5분 스피치를 위한 그리고 자기 기술서나 사전 조사서나 자소서, 자기 소개서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글 솜씨 또는 글에 대한 방식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에 판단력입니다. 우리 공무원 5대 평정표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면접은 정말 마음가짐부터 예전엔 다 목욕 제기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가짐을 차분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거지 준비 없이 적당히 말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 항상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만나서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면접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이제 언급해 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면접 강의, 보통 이제 다른 면접 강의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고요. 1대1 대면 면접처럼 어떻게 해드릴까? 대면 첨삭할 수 있는 자소서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제가 한번 좀 이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보통 5대 키워드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공직관입니다. 두 번째 인성, 발표력, 상황 제시, 그리고 경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면접의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3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공직관 또는 공직 가치를 묻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예전에는 2017년도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애국심 면접이다. 왜?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애국가도 해보라고 하고 아니면은 태극기, 국기에 대한 선서라는 것도 해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8 2019, 2020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직가치, 특히 충돌하는 공직가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도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품도 중요하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정부의 슬로건이 나라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요한 키워드를 쏙쏙쏙 잘 찾아내시고 그걸 제가 다 찾아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책자들을 잘 살펴보셔도 좋을 텐데요. 첫 번째는 결국 공직관입니다. 우리가 면접은 사기업 면접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에 사기업과 공무원의 큰 차이를 기억하셔야 되고 뒤에서 제가 다 언급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인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인성이 나쁘다, 인성을 갖추지 않았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무원으로서의 4대 금지 조약이나 아니면은 8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이미 당연히 성실하실 것이고 청렴하실 것이고 기본적으로 갖는 공무원의 의무가 여러분의 가치관과 어울리겠지만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무원의 면접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원칙과 유연성이라는 거거든요. 즉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원칙대로 한다. 우선은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해줘야 해요.
하지만 또 원칙만 가지고서는 경직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고 공무원을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일을 해결해 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면접관들이 대부분 4급에서 5급, 6급도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5급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무관, 즉 이제 과장급이라고 하는데요.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는 있지만 대부분이 40대 초에서 40대 중후반까지 있는 그 4급 또는 5급의 공직자들 앞에서 우리가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경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적으로 무조건 뭔가를 지켜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걸 최근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의 중요함을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도 인성과 관련이 될 것이고요. 자, 발표력.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서도 여러분이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절도 있게 말하는 것, 그리고 거듭 발전적으로 말하는 것,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게 아주 면접에서 중요한 화두이면서 또 스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는 아니면 반대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면접에서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답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A에 대하여 답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A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A란 무엇이냐? A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엉뚱한 이야기하고 제가 옛날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로 경험을 먼저 말한다거나 무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장황해질 수 있으니까요. 발표력은 당연히 스킬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기술도 또 우리가 같이 언급해 드릴 거고요. 자, 최근에 이제 면접이 그래서 상황 제시, 경험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지식을 묻는 것도 있지만 또는 공직관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경험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면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걱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맡았던 면접관이 좀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면접 시험은 대부분 문제은행에서 발표를 하고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기준, 이미 이제 우리가 5대 평정표라는 것이 있듯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이고 뭔가 잘못된 재수 없는 운이 나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어떤 상황과 경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그 틀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사실 또 제가 많은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에게 면접 질문을 다 미리 받아보면 선생님, 저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무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오신 분, 회사를 다니다가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아니면 실제 어떤 보조적인 일을 하다가 한 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냥 공무원 준비만 했어요. 대학 다니다가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이런 것만 가지고 되게 미약한 경험으로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꺼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 경험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가는 건 저는 좋지 않아요. 자소서에서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게 성인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20세 전후, 즉 가치관이 형성된, 우리 같은 경우 보통 대학생 때 가치관이 형성된 후의 경험을 결국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사회와 연결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의 경험 아니면 대학 생활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어야 하고요. 또 정말 없다면 독서 경험 아니면 타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도 좋으니까 경험이 없다는 것처럼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비싼 돈을 들여서 어디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아니면 어떤 거창한 큰 경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걸 반드시 끌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것도 저는 처음이에요. 덜덜 떨면서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또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도 굳이 그런 분야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면접관은 블라인드 면접. 일단 모른다고 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기술서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사전 조사서를 바탕으로는 이제 하겠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위축되면서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그냥 시험 한번 봤는데 그냥 우연히 합격해서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어필을 해야 그 무수히 많은 인재들 중에서도 우리가 공무원 준비라는 분이 45만 명이라고 해요. 보통 일행직 기준으로 국가직 기준으로 했을 때 다 포함하여서 한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 경찰직, 소방직, 뭐 최근에 해양경찰직 다양한 형태들까지 다 우리가 선발하게 되면 45만 명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누군가를 선발하는 시험이잖아요. 솔직한 걸 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라고 당연히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솔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솔직, 자신감에 대한 솔직을 말하는 것이죠. 뭐 거짓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인재다. 그래서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 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체크해서 상, 중 이렇게 체크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얘는 더 좀 떠는구나.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면접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면접의 5대 키워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들 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메모하면서 체크하면서 들었는 어떤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공무원 면접 비법을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특히 제 합격자들이 면접의 실예를 자세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왜냐하면 면접의 노하우와 팁은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면접 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올해 합격한 합격자, 작년, 재작년에 합격한 합격자들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상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해 준 고마운 글들을 여러분에게 대방출해 드립니다. 엄청나게 좋은 합격자의 팁들이 있으니까 꼭 자료 제일 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자기기술서나 자소서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실예를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쓴다, 현장에서 어떻게 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물론 연습용 자료들이지만 합격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자료로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소서예요. 사실 자소설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마치 소설처럼 꾸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중간을 어떻게 서울시 같은 경우 글자수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소서도 첫 번째 초안과 그다음에 중간의 과정과 최종적인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도 이미 나갔지만 처음에 했는데 제가 자소서를 통해서 수정해 준 것, 정말 1:1 대면 첨삭해 준 것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랑 만나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나가라도 썼을 텐데 잡아주니까 훨씬 좋구나라는 걸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브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성 검사도 있습니다. 7급의 집단 토의와 그리고 PT 면접까지도 역시 언급해드리기 때문에 9급을 중심으로 하는 면접 강의일 수밖에 없지만 7급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강의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또 강의로 준비를 했고요. 또 최신 기출문제부터 예상 답변까지 역시 합격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왜 공무원에 지원했느냐의 지원 동기부터 시작을 하여서 또는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세와 태도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책 안에서는 다 문제와 답 Q&A까지 형태를 다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외워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미 예상 답안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결국 둘 중에 하나 개인과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공무원 면접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개인으로서는 자아 실현이 되고 사회로서는 결국은 공익에 대한 실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을 버리고 무조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그러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면접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의 결국 공익의 증진,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에 지원했고 그래서 나와 성향이 맞고 그렇게 성장해 왔고 좋은 귀감의 사례들도 있음을 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진짜 약간 과장하자면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료들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A4 용지 자체를 놓고 보면 무슨 어디 법원에 가서 뭐 어떤 제출하는 그런 서류들이 이렇게 쌓이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그 중에 한 명 합격할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두 장, 뭐 강의 한 번 보았다 이런 분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 이 강의도 뭐 2번 보았다, 3번 보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연예인 수지입니다. 수지의 사례를 통해서 강의도 할 때도 언급도 하는데요. 아이 컨택, 시선 처리에 좋은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데뷔했을 때도 제가 이 연예인을 보면서 뭐 예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시선 처리가 되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자세를 틀어서 오른쪽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게스트로 나왔을 때 오른쪽을 보면서 눈을 쳐다보고 뒤에서 말소리가 되면 몸을 완전히 틀어서 뒤를 바라보면서 늘 눈을 바라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인터넷 등에서도 수지의 눈, 뭐 수지의 시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예로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팬 사인회에서조차도 팬들조차도 정말 여러 명일 텐데도 눈을 바라보면서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그런 예들로서도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연예인의 사진을 보여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눈 속에서의 신뢰와 따뜻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경청하려는 자세. 사실 우리가 면접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잘 듣는 것이기도 하죠. 최악의 면접들, 뒤에서도 우리가 면접에서 실패 사례들도 제가 드리기도 할 텐데 최악의 면접 중에서는 자꾸 되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혼자서 있었고 또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훈련 없이 바로 성장을 바로 대학교에 오고 면접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군더더기 표현들, 최연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도 없어야 될 것이고 잘 듣지 못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런 게 되풀이되네. 한 번 정도는 정말 우리가 긴장해서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요. 듣는 훈련을 해와야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경청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뭐 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하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도 들어보고 속도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톤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정적 습관들을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시선 처리의 사례들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강의의 목차를 통해서 자료가 이렇게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면접의 흐름들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5대 평정표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식,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기술서 또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사전조사사라는 명칭을 씁니다만 또 5분 스피치와 관련된 국가직에 또 그 외에도 인성 아까도 7급 시험에 대한 또 PT 면접 또 자소서의 사례를 첫 번째 어떻게 잘못 썼을 때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것을 수정을 해드려서 첨삭을 해드려서 결국 결과로 나오고 그래서 최종 합격한 사례들을 샘플로 보여드릴 것이고요. 또 2019년 면접 관련 기사들도 최근 추세가 어떤지를 또 보여드리며 또 여러 가지 이제 면접에 대한 기본 실제부터 팁들까지 또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제 항상 면접 강의도 시사에 맞게 업데이트되는 강의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중에 2019 이후에도 제가 일반 상식 100이라고 해서 재구성을 해서 최근에 맞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전공과 관련된 지식도 면접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사와 관련된 시사 관련 중에 우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과 관련된 법을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미 사실은 뭐 첫 번째는 실제 우리 면접 제자들도 똑같은 증언을 하던데 김영란법에 대한 거는 워낙 자주 물으니까 2016년 이후에 제정이 되었고 2018년 이후에도 일부 수정이 되었었던 부정청탁과 관련된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묻기도 하고요. 우리가 대가 없이 100만 원 이상 안 된다는 거, 연에 300만 원 이상 안 된다는 거, 또는 뭐 농수축산물과 관련하여서 과거에는 5만 원이었지만 1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 경조사비에서 5만 원으로 바꿨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개정된 사항들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는 여러 개정된 법들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김성수법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김용균 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내 왕따 같은 것, 따돌림 같은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양진호 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최근의 시사적인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몇 조 몇 항까지 오늘도 자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아는 시사적인 일반 상식도 추가해 놓았습니다.